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나치게 싱거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말이 나왔고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명당대회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전당대회를 하면서 윤심, 한심, 명심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민심이라는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9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흉기든 남성 사건은 많이 들어봤는데 흉기든 여성 사건은 뭘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네, 바로 그제 밤에 인천의 한 PC방에서 많은 손님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허. 순식간에 벌어졌던 일인데 네. 당시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어허. 영상을 보시면 네네. 한 남성이 다급하게 도망치는 모습이 아이고, 나옵니다. 그 바로 뒤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여성이 쫓아가고 있는데 어머나. 여성의 손에는 번쩍거리는 뭔가가 들려 있습니다. 어? 바로 흉기입니다. 어머나.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두 사람의 모습인데 네. 잠시 후에 이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시민들이 나서서 여성을 제압합니다. 어허. 그리고 나서 이 도망치던 남성이 목덜미를 붙잡은 채 이제 피신을 했는데 어허. 손에는 흥건하게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공격을 당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그런데 보세요. 저 장소가 언뜻 봐도 지금 CCTV 보입니다만 유인경 평론가님,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대표적인 공간이 PC방인데 지금 사람들도 많이 있던 곳인데 지금 저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건데요. 저 남성과 여성은 초면이 아니랍니다. 어머나. 예, 사귀고 있던 수개월 동안 사귀고 있던 사이로 확인이 됐는데요. 세상에.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거죠. 허허. 예, 근데 대부분은 예, 젠더 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남성들이 여성들의 흉기를 두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제 드물게 여성이 흉기를 들었는데 네. 목과 팔에 부상을 입은 피해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하. 아주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건 알려졌는데요. 천만다행이네요, 네. 만약에 주변에 있던 PC방 업주와 손님들이 가해 여성을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그러네요. 피해를 받거나 하마터면 또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른 PC방에 계신 분들도 네. 이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꽤 많았어요. 네. PC방에. 카운터에 남자분이 후다닥 달려오신 거예요. 남자분 목덜미를 잡으셨는데 피가 많이 나고 있었고 칼에 찔려가지고 제가 여자분을 잡고 밀면서 제압을 했었는데 남자분하고 분리를 시켜놨었는데 내가 또 상황을 봤어요. 피 나고 다친 거를 체크하고 있는 사이에 여자분이 칼을 또 들고 또 있었나 봐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흉기를 뺏고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온 차에 그 여성이 또 다른 흉기를 뺀다. 흉기가 대체 몇 개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품 안에 숨겨놓은 또 다른 흉기가 있었고 그걸 꺼내들고 재차 공격을 시도했던 세상에. 상황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죠. 네. 한 차례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피해자를 공격하는 여성을 시민들이 막아서면서 흉기를 좀 다른 데 두고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여성을 앉혀서 좀 진정시키면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이 여성이 갑자기 또 다른 흉기를 꺼내서 또다시 전 남자친구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하하. 아니, 근데 보세요.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는 아니고 사귀다가 이 수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라는데 혹시 이게 무슨 이번 범행의 원인이 된 걸까요? 최재봉 교수님, 뭡니까 이게?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사실은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러나 상상해 보건데 추측해 보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하. 아니, 초면도 아니고 알던 사람이었고 사귀던 사이였는데 헤어졌다. 그리고 나서 흉기를 들고 왔다고 하면 그런 관계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뭐 그게 무슨 그 애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뭐 경제적인 문제, 그건 잘 금전 몰라요. 문제인지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네. 알 수 없지만 그렇죠, 네.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죠. 아하. 현재 가해 여성은 범행 전에 미리 흉기를 준비한 건 명확한 것 같고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어머나. 또 하나는 범행 동기를 제작진들이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자기는 답변 안 하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아직까지 사실을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아직 수사 중이에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 여성이
흉기를 여러 점 갖고 있었다. 혹시 이거 계획 범죄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피의자는 오늘 오후에 살인 미수 혐의로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최대한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는데 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공격했는가, 전 남자친구의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살해할 생각으로 전 남자친구를 찾아갔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살인 미수는 살인 기수보다는 형량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충분히 추정되고, 또 한 번 제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흉기를 꺼낸다, 어떻게든 살해를 하겠다는 의지가 완고해 보입니다.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과감하기도 합니다. 물론 범행 동기가 밝혀져야 이 보통 동기 살인인지 비난 동기 살인인지 그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동기 살인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즉 살인 미수임을 감안하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은 선고될 만한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당시에 저 피의자를 현장에서 제압한 PC방 업주분과 또 다른 이용객들, 시민분들 정말 큰일 하셨다고. 안 그랬으면 더 큰 피해가 났을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온 이름인데 가히 또 기분은 좋지 않은 이름인데, 근데 보세요. 뒤에 붙은 낙선운동은 대관절 무슨 얘기입니까? 허재 변호사님. 네, 김호중 씨 오늘 2차 공판에서 혐의를 다 인정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음주운전죄 같은 경우에는 혐의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아예 그냥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김호중 씨가 사고가 나서 무려 17시간 동안 몸을 숨기고 있느라 음주 측정을 적시하지 못했고, 그랬죠. 심지어 중간에 술을 마시는 모습까지 보여줬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걸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안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된 본보기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하면 다 그렇게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냐, 술을 더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인식이 퍼지니까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선 거예요. 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두고 낙선운동을 하자고 하는 네?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발의를 했는데요. 네. 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를 영구박탈하겠다. 네. 음주 측정을 단순 거부하는 걸 넘어서서 도망까지 가면 처벌하자. 네. 음주 측정 방해하기 위해서 추가 음주하면 또 처벌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런데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발의된 법안을 가지고 일부에서 이 의원들, 법안 발의한 의원들 낙선시켜야 된다, 낙선운동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어머나. 겁니다. 아니 보세요. 뉴스파이터도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음주운전, 이 네 글자가 완전히 박멸되고 사라지는 그날까지 항상 고발하고 열심히 하겠다 늘 다짐하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구구들 다 맞는 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근데 저 의원들이 지금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의원들한테 지금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나. 댓글로 뭐 비난, 협박 이런 게 막 쏟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항의 전화, 문자 폭탄 이런 것들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의원들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대요? 휴대폰 번호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의 그 문자 폭탄이 오냐면 네. 가장 무능한 국회의원으로 낙인 찍히고 싶냐? 발의한 국회의원 낙선운동하겠다. 젊은 가수 가슴에 대못 박지 말고 법안에서 김호중 이름 내려야 된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자숙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전도 유망한 청년의 앞길에 주홍 글씨를 새겨서 좌절과 고통을 안기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도 법안에 특정인 이름을 붙이는 거 지나치다라고 하면서 통과에 반대하는 의견이 10,000건이 넘게 쇄도했다고 합니다. 네. 글쎄요. 저 앞서 올린 글들 구구절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하나씩 보면요. 발의한 국회의원 낙선운동하겠다. 살다 이런 이유로 낙선운동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고, 젊은 가수 가슴에 대못 박지 말고 법안에서 김호중 이름 내려라. 아니 그러면 최준봉 교수님, 예. 일단 이거 잠깐 놔둬보세요. 김호중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김호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보통 방지법은 김호중이 언론에 이제 쉽게 말하면 언론에서 인용하기 쉽게 하는 거지 구체적인 법안 이름 따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김호중 방지법 그게 기분 나쁜 것 같고, 그다음 보세요. 아래 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보세요.
전도 유망한 청년 앞길에 주운 것이 이게 경미한 접촉사고였어요? 경미한 접촉사고가 아니라 그러면 보세요. 사고 자체는 그래요. 충분히 보험으로 그 해당 피해 택시기사한테 90도 인사하고 어디 다치신 데는 없냐 병원 데려다 모셔드리고 보험 처리하면 됐을 일을 그 이후에 한 행동은 저도 정말 경미한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공부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 이름 원래 법안 이름은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 아니에요. 그거죠. 그러니까 김호중 방지법 아니에요. 일명 그렇게 표현하는 그렇죠. 거고. 언론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네. 법률 이름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고요. 팬심 좋아요. 뭐 어떤 가수를 좋아할 수 있죠. 그걸 남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팬심은 팬심대로 가져가시는 건 좋은데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좀 촘촘히 만들고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거 막겠다고 법을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죠 대체? 그러니까요. 이건 왜곡된 팬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가수를 좋아하고 그걸 누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게 잘못된 행동 때문에 국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김호중 씨는 공인, 그러니까 연예인도 공인에 취급이 되니까요. 공인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 보인 거는 이건 비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네. 그것마저도 감싸는 게 저는 팬심이라고 보지 않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의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물론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너무 개인적 감정이나 사심을 실어서 뭐 낙선 운동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건 너무 지나친 행동이시고요. 네. 김호중 씨도 잘 반성하고 법적 처벌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가수 활동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 가지고서 팬심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행동은 삼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판이 있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대요. 김호중 씨 측에서. 그래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래서 10분 정도 만에 공판이 끝났고 지금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중순쯤에 내려질 전망이라니까 앞으로 또 그 사이에 어떻게 흘러간지는 차분하게 또 일이 생길 때마다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전원주택의 서성이는 검은 그림자 혹시 집 보러 온 사람입니까? 뭡니까, 허준 변호사님?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어허. 5월 21일 경기 포천에요. 수상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상황 어땠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네. 네, 화창한 대낮인데요. 아니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전원주택 계단을 오릅니다. 네. 주택 주변 돌면서 이곳저곳 창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 갑자기 드라이버를 꺼낸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창문 쪽으로 다가가잖아요. 네. 창문을 드라이버로 강제로 여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창문을 열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이 남성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 근데 보통 하재근 평론가님 집에 열쇠를 두고 왔다고 처음에는 그랬나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도 집에 열쇠 두고 왔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처럼 똥똥똥 계세요 이렇게 두드려보지는 않잖아요. 뭔가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당연히 뭐 두드려보지 않을 때 물론 이제 안에 집에 누가 있나 하고 식구가 뭐 있나 하고 두드려볼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집 주인이 아니라 지금 도둑이었습니다. 어머나. 어느 40대 남성이 도심 외곽 경기 북부 지역에 위치한 전원주택만 골라서 저렇게 빈집털이를 했던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요즘에 추세가 주택 지을 때 담을 안 만드는 추세거든요. 아. 특히 전원주택은 저렇게 경관 좋게 해놓고 담을 안 만드는데 그래서 그러겠네요. 그냥 쓱 들어가서 그 이 드라이버로 창문을 훼손해서 열고 아유. 포천 양주 등의 지역에서 5월에서 6월까지 총 5채의 집에 저렇게 침입을 해서 세상에. 2,3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났다고 어머 합니다. 뭐라고 2,300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범행을 저질렀냐면 네. 빌린 차로 이미 이제 장소를 물색을 한 다음에 아하. 막상 범행을 저지를 때는 차를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이렇게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쓱 하고 이제 범행하러 갔던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제 안 잡히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CCTV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네, 보세요. 꼭 나쁜 쪽엔 머리를 써요. 차도 자기 차하고 지인 차를 빌려서 이른바 사전 답사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찹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알면 연 잘 모르죠. juntal 외딴 집들 살더라고. 뜨문뜨문한 집. 발생지가 다 전원주택. 낮에 주인이 집 비우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전원주택이고 혹시 이제 가끔 예를 들어 서울에 살다가 전원주택에 뭐 주말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원주택에 사셔도 이 자신의 생업이 있으면 출타했다가 또 돌아오는 그 빈틈을 지금 노린 악질 범죄잖아요. 박성매 변호사님, 중요한 건 저 인간 자기 딴에는 모자 쓰고 마스크까지 둘러쌌어요. 저 인간 또 다른 사람 지인의 차도 이용했어요. 저 인간 지금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잡혔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지난 11일 특별한 주거지 없이 이곳저곳 떠돌던 피의자를 동두천의 한 모텔에서 아이고 잘했네요. 저 인간 잘 잡았어요. 네. 피의자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훔친 귀금속은 모두 금은방에 팔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피의자가 작물을 처분한 금은방 훔친 물건인 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 금은방의 작물죄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이미 구속한 상황인데 특가법상 절도죄가 적용되었다는 의미는 동종 전과가 여럿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또 저질렀을 때 이 경우 중에 적용되는 죄명인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주거 침입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만큼 적어도 징역 2년 이상이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이 인간 보세요. 절도범이 하는 말 보셨죠? 방금 아래 이 글자로 나갔죠. 어떻게 뚫린 입이라고 거기서 나온다고 다 말입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 인간아, 생활비를 벌려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 생활비를 벌려 범행한다는 말이 어떻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정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저 절도범, 법이 살아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세상에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가 뭔가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는 사연이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과거에 미남의 대명사로 통용됐던 프랑스 영화배우 아랑드롱. 어허! 요즘에는 알랭 들롱이라고 표기하는데 네. 아랑드롱이 어제 향년 88세로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바로 암, 림프구 암의 일종인 B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고 투병하고 있었는데 그저 투병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사망하면서 자녀들이 긴 투병 끝에 가족들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아하. 이 소식을 듣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아랑드롱은 스타 그 이상이었다. 프랑스의 기념비적인 존재다라고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그러겠어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뭐 아주 어리신 분들 말고는 진짜 이 살아오시면서 알랭 들롱 주연의 영화 한 편쯤은 극장이든 또는 TV에서 그 안방에서라도 재방송 영화라도 보셨을 것 같은데 대표작들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e m'amusais. Joue pour moi. 아마 저 영화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 보셔서 아 맞다 저 때 정말 충격의 대반전도 있어 막 소름 끼쳐서 막 그러신 분 추억이 새록새록 하실 것 같은데 진짜 뉴스파이터의 알랭 들롱이라고 우기시는 최재봉 교수님.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우기고 있죠. 저 내가. 영화 보셨죠? 기억나시죠? 봤죠. 근데 저는 이제 알랭 들롱하고 저랑 비교하면 저는 뭐 한참 미치고요. 왜 말을 좀 더듬으세요? 당황하셨어요. 네. 뉴스파이터 안에서는 알랭 들롱이 맞습니다. 아하. 제가 뉴스파이터 안에서는 그렇지 이 않습니다. 근장은 뭘죠? 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말 좋아하는 배우시고요. 1957년에 영화계에 데뷔를 하셨고 아하. 그리고 1960년에 방금 보신 그 영화 태양 가득히라는 영화로 엄청난 스타덤에 오르셨어요. 이분이 사실 9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찍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80여 편의 주연을 맡았어요. 와, 이것도 대단한 거 대박 아닙니까? 사건이네요, 90여 편을 찍었는데 80여 편의 주연을 맡을 정도라면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분이고 평단에서도 그렇고 대중들에게도 엄청난 환호를 받았던 분이고 심지어 유인경 평론가님도 너무 좋아하는 그런 배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사실 아니 왜 유인경 평론가님의 취향까지도 함부로 재단하세요? 왜냐하면 네. 아까 오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아하. 저 눈빛에 빠지고 싶다고. 아하.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셨던데 네. 예, 파리는 불타고 태양은 외로워 암흑가의 세 사람 조로 등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면서 전 세계 팬들에게 인기를 누렸던 분이십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제가 정말 눈길 가는 게 생전에 알랭 들롱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면서 나는 정말 잘생겼다. 정말을 여러 번 했다. 나는 정말 잘생겼다. 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최준봉 교수님 담기만 했지 찐 팬은 아니에요. 네. 암흑가의 세 사람이 아니라 암흑가의 두 사람. 두 사람. 아. 여기 세 사람 돼 있어. 제가 그러니까, 알랭 드롱을 네. 좋아하는 이유는 저랑 생일이 같고요. 뭐? 11월 8일생이고요. 아, 오케이.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네. 네. 일단 배우가 얼굴이 잘생기면 연기를 못하거나 연기를 잘하면 목소리가 나쁘거나 근데 모든 걸 다 갖춘 배우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고요. 네. 세기의 미남이라는 수식어에 가장 잘 어울리고 지금 88세로 나왔지만 1934년생이니까 거의 90세, 우리나라에 대박이네요, 90세까지 이제 사셨던 분입니다. 네. 사실은 이분이 어릴 때 좀 범죄 쪽에 약간 얽힌 문제가 있어서 주로 이렇게 갱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요? 암흑가의 두 사람 비롯해서. 그래서 좀 믿기지 않은 게 잘생긴 갱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네요, 그러면? 있죠. 와, 대박 그래서 사건네. 프렌치 누아르라는 네. 이제 암흑가의 두 사람 같은 뭐 이런 아하. 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영화뿐만 아니라 굉장히 명작 영화에도 많이 출연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연기력으로 손색이 없고 또 스캔들로도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네. 어떤 로맨틱한 남성을 연기하던 그다음에 동정심을 그러니까 정말 나쁜 범인이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하던 모든 관객들을 스크린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매력. 더구나 저런 그 아련한 서늘하고 아련한 고독한 눈빛만이 아니라 트렌치 코트를 세우고 걷는 아하. 걸음걸이 또 모자가 저렇게 잘 어울릴 수도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한 세기가 이제 미남 배우로 악을 내렸지만 네. 팬들의 가슴에는 영원히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네. 알랭 드롱에 필적하는 전설의 미남 배우는 나오기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진짜 유인경 평론가님이 찐팬 맞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방언 터지시대 지금 막 알고 계신 지금 이 지적 알랭 들롱에 대한 지식을 다 지금 쏟아내셨어요. 제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프랑스 카페에서 한번 제가 오, 진짜예요. 사진을 못 찍은 게 천추한이 됩니다. 아하, 네. 그런데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왔었나? 우리나라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나? 뭐 그런 궁금증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인연이 있습니다. 뭐? 전도연 배우한테 손등 키스해주는 장면으로 굉장히 화제가 진짜예요? 됐어요. 뭐. 네, 2007년 칸 영화제에서 전도연 배우가 바로 저 장면인데요. 어머! 영화 밀양으로 여우주연상 받았을 때 시상자로 나왔어요. 이야.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귀속말로 뭔가 얘기하는 모습, 그다음에 손등 키스해주는 장면이 우리 굉장히 유인경 평론가 진짜 부러워하시는 게 탄성이 와, 이거 진짜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태양은 가득해서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눈빛 보셨잖아요, 아까. 맞아요, 네. 근데 저 옆에서 다정하게 이렇게 존경과 축하를 보내는 눈빛을 보세요. 알랭 들롱 배우는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아마 평생을 매력적인 배우로 살다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아까 잠깐 나왔지만 뭐 이제 고인이 된 마당에 박성배 변호사님, 근데 알랭 들롱에게 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논란거리가 있었다는데 그게 뭐예요? 먼저 유년 시절입니다. 알랭 들롱은 1935년 파리 남부 교회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외모가 탁월했답니다. 당시에 만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가 유모차에 만지지 마시오라는 문구를 새겨 놨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에는 안락사 논쟁도 일었는데 들롱은 지난 2021년에 안락사 찬성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용히 떠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듬해 그의 아들 아버지가 향후 건강이 더 나빠지면 안락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알랭 들롱은 뇌졸중 수술을 받은 이후에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스위스에 가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팬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줬던 알랭 들롱의 영면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